비트코인 이대로 시즌 종료일까요? 대멸망의 날 항복 선언입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일본의 금리 인상 이후에 위험 자산 시장은 대멸망의 날을 맞이할까요? 안녕하세요. 트레이딩에 집중한 나머지 코가 커져버린 트레이더 코즈부입니다. 저는 비트코인 마지막 지지라인을 남겨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탈하면 저는 시즌 종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본 금리 인상 후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서 저 코즈부가 2026년에는 여러분들 이 시장을 끝까지 버텨낸 만큼 꼭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지난 밤에 두 차례의 손절을 했어요. 다행히 비중은 크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추가 매수를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적 분석상 비트코인의 베어 플래그 패턴이 관측이 됐었고, 4시간 봉상 이 자리에서 로켓 지표상 매수 신호도 뜨지 않았을 뿐더러 이 운석 표시, 즉 매도 신호가 계속 여전히 발현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저의 손절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좀 경솔했습니다. 왜냐하면 로켓 지표상 매도 신호가 분명히 사라지지 않았고, 이 베어 플래그 패턴상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채널 안으로 들어와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제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이 이번 패배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절대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가 손절한 이유까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저는 트레이더로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차례대로 오늘 주제에 맞게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이 세 번째, 일본 금리 인상 후 시장의 흐름을 분석할까 합니다. 이 큰 거시경제의 흐름을 잡고 비트코인 차트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 명확하게 대입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금리 인상은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즉 30년 만에 0.5%의 벽을 넘는다고 합니다. 왜 일본의 금리 결정이 도대체 이 비트코인 시장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일본은 30년 넘게 초저금리를 유지해왔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일본은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즉 전세계 캐리 트레이드의 핵심 국가였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왜 그러냐면 엔화를 빌려요. 엔화를 빌려서 미국 주식, 나스닥, 비트코인, 신흥국 자산에 투자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요, 엔화가 당연히 강해질 거 아니에요. 금리 올리면 시장에 있던 엔화들이 회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엔화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즉 그러면 이 환차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위험자산 팔고 엔화를 갚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위험자산이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일 겁니다. 즉 단순히 일본에 대한 이 금리 인상은 글로벌 유동성을 줄이는 신호고 위험자산 조정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시기를 보면 2006년과 2007년의 금리 인상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고, 또 2008년에는 글로벌 폭락, 급청산, 2020년도에는 엔화 급등이 나왔으나 각국의 유동성 공급으로 위기를 피해갔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 정상화 신호에 힘입어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나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급진적이냐 아니면 예정된 금리 인상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있었던 이 일본의 금리 인상은 대부분 갑작스러운 인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강제 청산이 되고 급락이 나왔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금리 인상을 완만하게 할 것이다. 내년에는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가 동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즉 이번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로 하락하는 것은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같은 이슈로 현재 하락하는 것은 단기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비트코인이 혼자만 이렇게 두들겨 맞느냐? 보통 역사적으로 이 엔켈 트레이드 이후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이 고레버리지 자산, 특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스닥하고 신흥국 채권, 원자재 방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 엔켈 트레이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자산을 처분할 때 보통 이 고레버리지 자산, 안정성이 조금 더 없는 자산부터 처분을 하잖아요. 이 투자 시장의 심리상. 그러니까 그런 심리 상태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게 제 말대로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된 것이라면 기술적 분석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일어났던 이 패턴은 베어 플래그 패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였습니다. 1시간 봉상도 이 12월 15일에 이런 패턴이 관측이 됐어요. 즉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고점은 계속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하락 추세 와중에 한 번 더 이런 상승 추세를 잠깐 만들고 다시 무자비한 하락을 시켜버리는 베어 플래그 패턴이 관측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단 채널을 이탈함과 동시에 이 채널 안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시도를 했으나 결국 돌파에 실패하면서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1시간 봉상 이 벳 패턴이 관측이 됐습니다. 이 하모닉 패턴상 이 불리시, 강세 패턴과 베어리시, 약세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강세 패턴 중에 하나인 벳 패턴이 시간 봉상 관측이 되었습니다. 각각 X점, A점, B점, C점, D점에 대한 이 피보나치 비율까지 완성한 벳 패턴이 시간 봉상 출현을 했고, 이 84.2K를 이탈하지 않는 한 충분히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기술적 분석 시나리오가 세워진 겁니다. 즉 지금 필요한 거는 이 D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84.2K를 이탈하지 않아야 언제까지? 일본의 금리 결정일 전까지 차례대로 상승 1파, 2파, 3파까지 저는 상승을 할 수 있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1파동의 상승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바로 다음 매물대는 74K에서 76K 지점입니다. 일봉상 이 벳 패턴의 스탑 가격, 즉 이 벳 패턴이 무력화되는 지점이 바로 74에서 6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여기를 이제 지켜주지 못하고 이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구간들이 다 매물대가 되는 겁니다. 즉 시장 심리가 상당히 약해질 거예요. 매수를 하려 해도 올라갈 때마다 던지는 물량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026년에는 모두가 생각하는 큰 상승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의미 있는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봉상 벳 패턴의 완성 지점인 84K를 절대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지지 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 코드부는 진입을 언제 할 거냐, 이 로켓 지표상 매수 신호가 뜰 때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두 번 로켓 지표 조금 이제 참고하지 않고 매매를 했더니 굉장히 좀 매매가 꼬여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아무리 이 벳 패턴이 나왔더라도 현재 시장의 불안정성을 봤을 때 언제든지 급락과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시간 봉상 이 벳 패턴에 대한 상승이 완전히 컨펌 날 때, 또 이 로켓 지표상 계속 매도 신호가 92K 때부터 떠 있는데 여기서만 숏 포지션을 진입했어도 벌써 700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방향성이 정해질 때, 또 로켓 지표상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저는 진입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숏 포지션을 지금 진짜 전 지구적인 하락장에 돌입한다고 했을 때 숏 포지션을 취한다 해도 우리가 손절 라인을 여기 잡아야 돼요. 리테스트 하는 구간. 근데 여기가 90K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상
손절 포인트를 잡기가 숏 포지션은 너무나 애매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롱 포지션은 그래도 손절 포인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시드가 다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비중 조절만 잘하면. 원래 투자는 엉덩이가 무겁고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이긴다고. 제가 트레이딩은 100%가 없잖아요. 저도 물론 손절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전 세계 대회에서 개인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397등을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저는 딴 건 몰라도 자기 객관화가 상당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절할 때 손절하고 비중을 태워야 될 때 비중을 팍 싣고 하는 승부를 걸 수 있었던 매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코즈부의 오늘의 코인 스토리 공모방에서 보면, 제가 정확하게 어제 라이브 방송이 종료된 지 오후 10시 43분경에 이렇게 비트코인의 1시간 캔들 브리핑을 급하게 남겨드렸습니다. 89K 부근을 횡보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유입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급하게 이 텔레그램 방에 실시간으로 대응 방법을 다 남겨놓았고요.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유튜브 특성상 제가 바로바로 영상을 찍어서 뭐 편집하고 녹화하고 그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텔레그램 방에서 긴급한 상황들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하단에 댓글 누르시면 이 링크 하나가 보일 거예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코즈부의 꾸준한 월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가 뜹니다. 여기서 필요하신 부분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연락처와 또 해외 교민분들을 위한 연락처까지 기재해 놓았으니까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절대 금전적인 요구와 불법적인 요구는 일절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거 하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언제 이 로켓 지표상 매수 신호가 뜨는지, 또 저의 실시간 관점은 어떻게 되며 이 대응 방안과 현물에 대한 종목은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또한 모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나 필요하다, 절박하다 하시는 분들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하신 분들은 이 로켓 지표도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사용법 또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비트코인 계속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저는 이 30분봉 또 1시간봉 1봉상 모두 이 하모닉 패턴상 상승 패턴이 완성된 상태에서 언제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 하모닉 패턴과 이평선, 또 밑에 있는 매수 오더블록과 일목구름대는 모든 조건들이 만족하면 이 로켓 지표상 매수 신호가 기계적으로 뜰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비중을 태울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마리노선은 정리해보면 약 84.2K 이탈로 잡겠습니다. 근데 이게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도 우리가 사실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살짝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나스닥은 4시간 봉상 지금 총 3가지의 하락을 암시하는 하모닉 패턴이 떴습니다. 이 로켓 지표상 매도 신호도 뜨고, 즉 여기에서 고점 신호, 즉 D점도 나왔을 뿐더러 하락 다이버전스가 오랜만에 4시간 봉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즉 지금 현재 여기서 뭔가 이제 하락을 감지하고 매매를 했다면, 지금 타겟 2 24,700포인트까지는 현재 달성을 해준 상태이고, 이 밑에 차례대로 이런 지지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장이 개장을 해서 만약에 개파락을 이렇게 시작한다면 꼭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 약 24,500포인트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 로켓 지표상 매수 신호의 시발점이 됐고, 이 매수 오더블록 있죠. 오더블록, 즉 강력한 매물대가 위치해 있는 구간인 24,400달러를 최대 이탈하면 안 돼요. 여기를 개파락으로 쭉 이탈한 뒤에 이거를 못 밀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패닉셀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도 결국 84.2K를 이탈하게 될 거고, 즉 오늘 밤, 그 다음에 이 18일에서 19일 금리 인상 이슈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로켓 지표 이미 들어오셔가지고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뜰 때까지 차분히 조금만 기다리자고요. 아시겠죠?
일단 나스닥도 일봉상 일단은 이 로켓지프상 매수 신호가 안 떠 있고 4시간 봉상도 아직 매도 신호 유지 중이고요. 그리고 주봉상도 지금 더블탑 패턴을 형성 중이에요. 주봉상 봤을 때는 여기까지 지금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매매를 하다가는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밤 또 금리 인상 이후에 84.2K를 이탈하고 결국 여기 보이는 초록색 박스 있어요. 여기 표시해 드렸듯이 여기가 비트코인이 시즌 종료가 아니려면 꼭 지켜줘야 되는 지지선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이 아에서 76K가 얼마나 장기적인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중요한 구간이냐 하냐면은 여기 보이죠? 여기. 이거는 제가 이거 다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깔끔하게.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니까. 자, 아까는 제가 지금 베어 플래그 패턴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요 라인 보이시죠? 이때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이 급등한 자리예요. 이때는 이 불 플래그 패턴이 나왔어요. 즉, 한번 급등을 하고 비트코인은 약 8개월 동안 조정이 나왔고 이 조정은 곧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동시에 수반했어요. 이거를 깃발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여러 차례 두드리다가 돌파해준 구간이 있었어요. 바로 이때가 2024년 10월에서 11월 당시입니다. 그럼 여기가 비트코인에 있어서 중요한 추세를 결정지었던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어요. 이 채널을 기준으로 이렇게 피보나치 채널을 고점까지 쭉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색선을 기준으로 0선, 0.5선, 1선, 1.5선, 2선이에요. 총 5개의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74K가 이탈을 한다면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쌓아왔던 상승에 대한 큰 그림, 매수 심리가 완벽히 다 무너지는 자리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84.2K는 하모닉 패턴과 매수 오더블록 또 피보나치 채널상 강력한 지지라인이 산재해 있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기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줘야 되는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탈하면 이제 다음은 6자, 5자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내려가면 위에 매물대들 때문에 향후 2-3년 동안은 사실 상승은 어렵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기적으로는 84.2, 그 다음 지지라인으로는 여기만 주목하면 된다. 이 구간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그래도 희망의 불씨는 살아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도 한번 우리 채널링 같이 그어볼게요. 어차피 지금 비트코인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더리움 분석해본들 뭐냐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더리움도 중요한 이치입니다. 이더리움도 완벽하게 상승으로 나아갔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강한 축적 구간을 뚫고 올라간 부분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거 이해 가시죠? 상승 추세로 완벽하게 전환이 된 부분이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빅각 채널 하나 싹 그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채널링이 정확하게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즉 이더리움이 지켜줘야 될 구간은 어디냐,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상승 추세가 시작되며 채널이 시작된 부분 여기에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노란색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에요? 지금 현재가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음봉이 이탈돼서 마감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 주황색 선 보이죠?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밀리는 자리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2000달러대 초반까지 이렇게 밀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사실 비트코인이 제가 84.2K라 했는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연말까지 걱정 없이 보내려면 지금 있는 현재 자리 있죠. 여기를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2600달러예요. 아니면 다이렉트로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페니셀 나오면서. 그래서 이 같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인지 여러분들, 또 달리 말하면 얼마나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시장인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한번 포지션 조금씩 들어가 볼까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로켓 지표상
매수 신호 나올 때까지는 좀 참아 볼게요. 근데 이거 좀 뒤집어 까보면 로켓치피 보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 아마 다 대응이 가능하셨을 거예요. 하락도 다 피하셨을 거고. 그래서 코주부의 회생 일기장, 코주부의 이 로켓치프를 이용한 저의 거시적인 분석과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는 긴급 타점과 이 온체인 데이터의 분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이 댓글에 되어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문지가 뜹니다. 이 설문지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이 상승과 하락에 대한 신호, 매도 신호까지 알 수 있는 이 로켓 지표와 저의 공부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 보니까 저보고 무슨 캄보디아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그걸 보고 진짜 한참 웃었거든요. 저 토종 한국인이고요. 어엿하게 지금 한국에서 가정 꾸리는 평범한 코인 트레이더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 진짜 요즘 그거 알겠는데요. 저도 나름 이렇게 정직하고 방송하고 나름 TV에도 나왔었어요. 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증권정보협회에서 상장까지 받았고 전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우리 오늘의 코인 스토리 구독자님들 서울에 있는 제 트레이딩 사무실로 오시면 제가 직접 얼굴 뵈기도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캄보디아가 아니라 서울로 연락 주셔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뭐 하여튼 이어서 리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 이거는 리플은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잘 막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켓 지표상 아직 매도 신호가 없어지지 않았고 시간봉에서도 아직 매수 신호가 발현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매수 신호가 뜬 이후로 어떠한 이제 상승을 예상하는 지표 또 기술적 분석도 예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 리플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현재 이 하모닉 패턴은 딥그랩 패턴이 나왔어요. 지금 D점이 완성됐고 하모닉 패턴의 이론대로라면 여기서 이제 상승 1파가 나와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일봉상 봤을 때도 제가 리플은 아직 이 로켓 지표상 매수 신호가 뜨지도 않았고 이때 당시에 이 자리가 모두가 생각하는 지지라인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한번 턴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이 밑에 초록색 오더블록 구간이 위치해 있으니까 여기 유동성 여기 있는 손절 다 터트리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왔죠. 그래서 리플도 지금 현재 구간이 매우 중요한 구간이고 이 D점의 끝 있죠. 여기가 2,700원인데 리플도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상승을 한다면 그래도 단기적인 상승은 반등의 기대값은 열려있는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로켓 지표상 매수 신호가 뜨지 않고 이탈을 하잖아요. 그러면 리플은 진짜 문제가 좀 심각한 게 여기가 다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탈하면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봉으로 이탈해서 마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사실상 엄청난 매물대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자칫하면 과거의 리플이 바닥권에서 지옥같은 횡보를 하던 시절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주봉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한데 주봉에서도 과거에 여기 박스권 이탈할 때 다시 여기로 올라와 주고 상승이 나오기까지 로켓 지표가 뜨면서 자그마치 3년이란 시간이 걸렸어요. 3년. 그러니까 리플도 여기 지금 또 지지받고 있는 구간이 이 초록색 있잖아요. 이평선. 이게 무슨 선이냐 하냐면 100일선이거든요. 여기를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계속 횡보하다가 간다고요. 그래서 지금 리플도 매우 중요한 구간이고 로켓 지표가 어디서 뜨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이 디지털 자산 이걸 한번 볼게요. 이거 보니까 최근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셨을지 눈에 보이거든요. 이건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지금 1년 동안 등락률 상위를 비교한 자료예요. 코인들. 지금 이 AWE, 멘틀, 테더는 일단 제외할게요.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제외하고 뭐 USD, 비트코인 캐시 이거 제외하고는 지금 트론은 그나마 조금 양호하네요. 비트코인 마이너스 16%, 또 XRP가 마이너스 22%, 이더리움 24%, 마이너스 39%. 메이저 코인들이 이 정도인데 그 뜻은 다른 좀 자발트 코인들 볼게요. 최소한 반토막은 깔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 다음에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 대부분의 또 종목들이 마이너스 90%에 육박하는 종목들이 진짜 많아요.
이거 앱토스도 한때 굉장히 핫한 코인이었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거의 90%입니다. 이러니까 사실 코인 투자하면 희망이 없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또 트론, XRP 요런 좀 메이저 종목들은 그래도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버티는 것처럼 인내심을 조금 가지면 이 추운 겨울만 이겨낸다면 충분히 저는 다시 상승장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이 마이너스 90%인 종목들에 언제 올라갈까라고 집착을 하는 게 아닌 이 메이저 코인들로 현재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기회를 기다린다면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코드부가 어떻게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는지, 또 저의 실시간 대응 방법과 유튜브에 나오지 않는 저의 실시간 타점, 또 현물 종목들을 모두 오늘의 코인스토리 코드부의 공부방에서 이 로켓 지표를 공유함과 동시에 사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나 절박하다, 진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댓글에 보이는 링크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설문지 하나가 뜰 겁니다. 여기서 코드부의 꾸준한 월수익 만들기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 체크하시고 연락처, 또 해외 교민분들은 이 밑에 칸 작성 후 이후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저 코드부가 즉시 그리고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트레이딩의 마지막 희망 코드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